서울경제TV는 2013년 1월 27일에 방송된 옴파로스 소가죽 방한화 6분 방송 광고에서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 진실성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여러분들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여진이 좀 남아있었나요? 수급적인 꼬임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무척이나 저 주쌤 김도영 같은 경우는 더위를 좀 많이 타는데 좀 더웠습니다. 섣부르게 빠른 더위가 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벌써 여름인가 싶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변덕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속에서 시장도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상청의 얘기를 좀 따라보니까요. 이번 4월달은 유난히도 쌀쌀했던 변덕 장세가 변덕 날씨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일종의 날씨가 착시 현상, 우리 시장도 변덕에 의해서 착시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날씨처럼 종잡을 수 없는 증시, 여기에 여러분들 증시의 기상청, 불화청이 되면 안 되겠죠. 진실청이 되는 기상청이 되려면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과 함께 지금부터 화요일 방송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www.centv.co.kr로 접속하셔서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콕콕 찍어서 저 주쌤 김도영도 찍어서 질의를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실지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오늘 스튜디오 방문하신 두 멘토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다? No! 기본으로 돌아간 분석으로 주식 투자 쉽게 하자. 계좌를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키고 싶다? Yes! 트렌디한 그만의 매매법을 주목하자. 한 번 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정재훈 멘토의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지명의 양순모와 함께합니다. 네, 양순모 멘토와 정재훈 멘토가 오늘 화요일 밤을 책임지러 오셨네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증시의 기상청이 될 수 있는지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인사를 좀 드려야겠죠. 우리 주식시장의 어린 왕자 양순모 멘토가 오늘은 좀 보니까요. 입술이 많이 나아져서 오셨어요. 시장을 밝히는 LED 조명과 같은 우리 어린 왕자 양순모 멘토. 네. 입술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낫는 거예요? 주말에 조금 힐링을 하고 봄 나들이를 좀 가다 보면은 네. 좀 더 편안한 이 마음 상태를 가지면은 몸도 마음도 힐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혹시 최근에 시장에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즉 시장 수익률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입술이 스스로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주식 승천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의 수익률이 좀 좋기는 하지만 제가 원했던, 제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너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목표로 하는 그 수익률이 갈 때까지는 좀 더 열심히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입술은 조금씩 재생이 되면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무지하게 피곤해 보입니다. 어깨에 좀 무거운 곰돌이들이 몇 마리 지금 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양순모 멘토가 잠시 뒤면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딱 쏟아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 숨어있는 종목 또는 그 종목, 숨어있는 종목 속에서 수급의 특징, 숨어있는 걸 촉촉촉촉 기가 막히게 발굴해내시는 분이죠. 주식 승천의 유일무이한 저희 탐정 멘토시면서 주식계의 셜록 홈즈다라는 정재훈 멘토. 요즘 서울경제 오시더니 뭐 불철주야 그냥 활동이 어마어마하시다는. 아니 그건 뭐예요? 예, 안경 좀 괜찮습니까? 네, 아유 네. 참, 예. 이번 주말에 안경을 좀 구하려고요. 좀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서 상당히 저도 좀 입술이 좀 트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제 이미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일단 특색이 있는 그런 안경을 좀 구하려고 일단 네. 이렇게 했는데요. 방송에 이제 보이는 그런 화면, 그 화면에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특색을 좀 제가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화면에서부터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자 일단 안경을 좀 새롭게 맞추는 그런 일을 탐나는데요? 했습니다. 많이 탐나십니까? 네. 제가 뭐 원하신다면 어디에서 파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나가게 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도 특이한 거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 좀 해주시고요. 그 속에서 정재현 멘토가 시장에 숨어 있는 것들을 더 발굴한다는 거, 역시 준비된 멘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부터 이 두 분에게 기대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돌아 나갈 수 있는지 전략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 화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오늘장 진짜 저희가 또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일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꼬임이 계속 여진이 발생이 됐는데요. 외국인들 언제 돌아올 거니? 좀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오늘 또 현물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환율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었고, 또한 살펴봐야 될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슈앤토크 금일장의 주제,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이슈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950선을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갔는데요. 그 속에서 코스닥에서 갔던 종목군들은 무엇이 있었고 왜 강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다시 불거진 N적 우려감 속에 전진 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후진 기어를 R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울상을 되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이 자동차 완성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지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세 번째입니다. 다른송 게임즈가 카톡 게임 출시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로 안착을 했는데요. 이것을 비롯한 모바일 게임 중 최근의 실적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도 테마로 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자체가 이제 5월달 옵션 만기를 코앞에 2거래일 정도를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여론 속에서 이번에도 동결이단 여론까지 강수를 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하지만 이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물 부담이 시장에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틀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장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장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 두 분을 통해서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멘토 오늘 장 좋게 보셨나요 혹시? 저는 오늘 장은 그냥 보통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오면서 지수가 5거래일 안으로 1980포인트를 확인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어제 기준으로부터 1980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변곡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죠. 이번 주가 이제 옵션 만기일에 들어오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시장의 변곡 구간대에 다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1890포인트까지 지수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지금 추가적인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20포인트까지 하단 지지 구간을 좀 올려서 좀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수급적인 부분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980포인트에서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리더주들의 수급이 불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와도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딱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 시장이 강보합,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일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화면에서 선물 지수와 그리고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이렇게 제가 화면에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키노피를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지수의 밸런싱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그때 부분이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지금 초록색 부분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다 확인을 하고 온 상태이고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이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945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등이 나와야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 종목의 주요 종목들이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놓고 보자고요. 네. 오늘 코스피 200 종목 기준으로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코, 현대모비스가 있겠지만 일단 현대차, 기아차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건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옵션 만기일에서는 그 기초자산이 바로 코스피 200이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네. 결국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지수를 눌러버린다면은 이 옵션 만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거죠. 네네. 결국에는 지금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방향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쪽에 대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시장의 주안점은 내일까지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지수가 1945포인트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느냐 이 반등이 나올 때 프로그램 매수세가 같이 유입이 되느냐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분명히 시황 전략관을 정확하게 맞아떨었단 말이죠. 저 키높이의 밸런싱을 체크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지수의 위치 쪽에서 밸런싱을 맞춰주었어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 양수 모멘토 같은 경우 오늘 그냥 보통이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부분 쪽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지수를 억지성으로 눌러주고 있다라면 옵션 만기까지 영향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합지수상으로 1945포인트 좀 더 지지력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다시 현물 시장에 대한 압박 카드가 나왔어요. 선물 시장은 그저 관망세로 좀 일관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정재훈 멘토,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에 귀환되지 못하는 이 모습들 보시면서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오늘장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예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코스닥 시장 쪽은 계속 일단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코스닥 시장은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흥국가 쪽으로도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분들만 따져보게 된다면 역시나 뱅가드 펀드에 대한 매물에 대한 압박입니다. 거의 이제 67%, 거의 70%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단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뱅가드 펀드에 대한 잔여 물량을 보시게 되면은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약 3,800억과 1,900억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들이고요. SK하이닉스나 NHN 같은 경우도 약 1,200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점차적으로 매도에 대한 물량들은 거의 다 소진이 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게 된다면 뱅가드 매물이 약했던 종목군들도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아연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약 160억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번 반등 때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뱅가드에 대한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가드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 매물 소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잔파동에 좀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편안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재훈 멘토, 그 시장에 지금 루머 부분에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루머가 좀 하나가 돌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뱅가드 물량이 6월 달에 이제 다른 쪽 기관 쪽을 통해서
블락될 수 있다, 블락딜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매물 소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뱅가드 물량 자체가 이제는 정리가 된다라는 쪽으로 보셨건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같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예, 일단 뱅가드 부분들에서 블록으로 넘긴다라는 것 자체는 매물 소화가 완벽하게 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뱅가드에서 블록으로 넘기느냐 마느냐 이 부분들은 결정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루머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발목을 잡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블록으로 넘겨본다면 오히려 상승 쪽으로 할 그런 부분들에게서는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뱅가드 이제 말 많고 탈 많았던 부분의 외국인들의 물량들은 이제 조금씩 소진해가는 잔파동일 뿐이다라는 정재훈 멘토의 오늘 희망적인 시그널들을 언급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 간의 사재세에 힘입어서 유가증권 시장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연중 최고치를 갔는데요. 야, 이 양승모 멘토가 그때 그렇게 높은 상단을 얘기했는데 진짜 갈 것처럼 보입니다. 6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양승모한테 빨리 넘기는 건 싫어요.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거든요. 600선 돌파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정재훈 멘토를 통해서 먼저 좀 읽어볼게요. 예, 코스닥 섹터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전히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그만큼 괜찮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뭐 IT 부품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콘텐츠 종목군들, 홈쇼핑 종목군들, 이 게임 업종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특이한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수 상승에 있어서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즉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으로만 좀 봐도 충분히 매매 트레이딩 관점이 된다? 그렇죠. 일단 코스닥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다 IT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 쪽 이게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7% 이상씩 그런 뭐 대형 섹터 거래소 같은 경우들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상승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반면에 코스닥 섹터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개별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닥에 대한 또다시 한번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답으로 좀 시그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재훈 멘토는. 양승모 멘토, 지난번에 그렇게 강력히 얘기했어요. 코스닥 지수를 말도 안 되는 지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정말 이제는 정말 그게 가능성으로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중소형주 종목군은 강하단 말이에요. 네. 특히 말씀하셨던 시가총액 상위권도 가장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사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600포인트 가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저는 여전히 700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이 열려져 있다. 아까 그 정재훈 멘토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코스닥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면서 사실 뭘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만 보세요라고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코스닥 시가총액 탑 10에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탑 20위권 안에 들어있는 종목까지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 지금 우리 대형주와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자 제가 좀 차트를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대형주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요. 사실 시세가 많이 부진합니다. 사실 마땅히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보여줄 만한 업종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주와 소형주들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요. 거의 막 상승 탄력이 붙어가지고 어디가 고점인지도 모르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코스닥과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왜 계속해서 달리느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쌍그리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고 사실 대형주가 가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그 수혜를 받아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어떤 종목들을 사고자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성장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좀 중소형 섹터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가지 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과거 제가 7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로 2007년도 때 코스닥이 약 한 72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 요 자리인데요. 바로 이 720포인트 자리에서 시가총액이 약 한 110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73포인트에 있는 이 지수의 위치에서는 시가총액이 약 지금 120조가 넘어갔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유산증자도 하고 또 워낙에 덩치가 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코스닥에 다시 들어오면서 또 유상증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면서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체력들이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상승 박스권 추세대를 전부 다 돌파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양순 모멘트가 중소형주가 대형주 쪽보다는 강하다라는 것을 스캔 화면을 통해서도 차트를 통해서 좀 읊어주었는데요. 그래요. 700포인트 갱신도 빠르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원달러 부근 이후에 또다시 한번 참 싫은데요. 엔달러 환율 자체가 100엔 돌파할 것이다.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 타진하러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차 부대들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 엔저의 공습, 엔저의 이 위기감, 이제는 엔저라는 부분에 대한 핑계를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영락없이 오늘 외국인들에 의해서 발목을 잡혔는데요. 수출주의 미래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를 발목 잡는 데 견인을 했는데요. 자, 수출주들 엔저의 공습, 정재훈 멘토 이거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계속 발목을 잡아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좀 일단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좀 약간 주춤하나 싶더니만 다시 또 99엔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게 된다면 약 100엔대를 넘어서서 105엔대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엔화입니다. 일단 주봉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바닥권역에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약 96엔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박스권의 모습을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100엔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처음에 상승했던 마디만큼 올라가는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목표치는 약 105엔 정도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105엔 정도까지가 상당히 큰 저항자리 때까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시고요.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자동차 섹터, 특히나 완성차 섹터들은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공공연하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일본 차들의 일단 성장이 눈부시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보더라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라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IT 섹터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IT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일본 시장,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따져보게 된다면 여전히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엔화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지금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라는 큰 굴지의 기업이 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뿐만이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미 일본 IT 섹터들하고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될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주들보다는 일단은 완성차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재훈 멘토
자동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이라도 일단 빠져나오는 게 유리한 겁니까? 완성차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랑 아니면 현대차의 기술적인 흐름들이 완전히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61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 역배열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 섹터보다는 차라리 부품주들이 더 낫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흥국가 쪽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일본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이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 완성차 쪽 보지 말고 지난번 의견과 마찬가지로 부품주에 집중 트레이딩을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 엔저 악재 너무 발목 길게 잡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최소한 2분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2분기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엔저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일단 6월달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엔저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환율과 유로 달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엔 달러가 100엔을 돌파를 하면서 사실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 국내 이머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일본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선진 시장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우리 시장에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 금리 결정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단행이 된다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 기관 투자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우호적으로 바꾸면서 외국인들의 귀환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제가 아까 환율에 대해서 좀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제가 화면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원달러의 그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사실 환율은 지금 계속해서 4월달 고점을 기준으로부터 계속 쭉 밑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일봉 차트입니다. 네. 보통 지금 이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가가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그렇게 크게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환율과 지금 비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유로 달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그 원달러 같은 경우 계속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유로 달러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박스권이에요. 네, 박스권이고요. 추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유로 달러 가격이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로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로 달러가 같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 지수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원달러와 유로 달러,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이 가격에서도 지금 방향성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오히려 운수 장비 쪽과 그리고 전기차 전기전자 위주로 시장의 주도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양순모 멘토,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보다 윗상위 개념으로 있는 환율 시장이 가야 할 길, 방향을 못 잡아서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 개념인 주식 시장이 쉬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인 부분을 놓고 보면요. 수출주들이 거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인데 우리나라 아무래도 수출 기업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낙폭 과대인 종목들 그리고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군들 위주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지금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양순모 멘토, 그 IT하고 전차부대 가지고 우리가 딱 해놓고 대답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전기전자 IT 같은 경우는 이 환율 부분의 영향력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당분간? 당분간은 저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그러면 완성차 쪽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완성차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양순모 멘토하고 같은 의견에서 완성차는 작년 여름 때부터 절대로 그때의 사상 최대 실적은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드리면서 계속 시황관을 가져갔었는데요. 그러면
양수 모멘토 자동차를 그래도 섹터에 넣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부품주 쪽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부품주 쪽은 완성차보다는 좀 더 그래도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나마 같습니다. 낫다. 네. 그래요? 정재훈 멘토도 그나마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를 보자라고 하셨죠. 예, 부품주를 봐야 된다. 그러면 두 분들 속 시원하게 우리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링 시청자분들 위해서요. 탑픽 종목 좀 집어주십시오. 정재훈 멘토부터. 예, 저는 한 20분 정도 후에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여러분. 양수 모멘토 어떤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탑픽으로 보십니까? 저는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이다. 그리고 우리 정재훈 멘토 주식계의 셜록 홈즈는 잠시 뒤 20분 뒤에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오늘 포트에 자동차 부품주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마지막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손 게임즈가요. 12년 만에 신작 게임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른손 게임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명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즈들의 최근 잇따라 신작 발표를 하면서 고공행진 이어가는 부분에서 다른 모바일 게임즈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게임즈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양수 모멘토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게임주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좀 잡아두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바른손 게임즈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그 바른손 게임즈가 지금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야구 게임 위드볼의 그 출시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롤플레잉 게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라그하임, 뭐 라스트 카오스 여러 가지 그 업종들 게임들을 만들어서 모바일 쪽에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기업도 일단 괜찮고 상승, 탄력, 모멘텀 전부 다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바로 시장의 수급 주체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수급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한 즉 묻지마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기관 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는 거의 보지도 않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만 이 사연한가를 좀 사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좀 주가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저는 상승 탄력 붙은 이 종목보다는 오히려 상탄력을 받으려고 하는 차라리 뭐 게임비례라든지 뭐 컴투스라든지 차라리 이런 종목으로 저는 대체 매매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으로 교체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가자.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재훈 멘토, 우리 속 시원하게요, 게임주, 이 모바일 게임주 업황 패러다임 좀 한번 분석 좀 해볼까요? 예, 일단 게임 시장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가장 상당히 많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다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제 영업 형식으로 딱 하는 거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본다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NHN이라는 이 기업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지금 NHN은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모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이 현재 라인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라인의 그 잠재적인 이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 쪽을 보시게 되면 5천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라인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나느냐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2013년에 라인에 대한 매출 구조를 보시게 된다면 라인으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 쪽에 매출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기업 광고라든가 컨텐츠 쪽 이런 부분들로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NHN 같은 경우는 라인 쪽으로의 현재 그 퍼블리싱 게임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한 게임 쪽하고도 같이 영업을 해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일단 무조건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신작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디프리 파동을 먹는 경우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향후에 대한
그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 다운로드 수라든가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NHN 같은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재현 멘토 잠깐만요. 숨 좀 한번 쉬고 하죠. 뭐 이렇게 오늘 무슨 급하게 어디 가셔야 돼요? 방송하고?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요.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많이 드리고 싶으세요? 그래도 네. 우리가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네이버 재팬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이제는 매출 가시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게임주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기존의 모바일 게임주의 대장들보다 다른 쪽에서 이 모바일 게임주가 뭐가 터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NHN이라는 이 기업을 그냥 원래 있는 그 기업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사상 최고가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NHN이라는 이 기업은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땐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몇 종목만 좀 보게 된다면 게임비리라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신규 게임에 대한 출시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2분기 때에 약 30개 정도가 게임이 새로 만들어지고요.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때와 4분기 때 점차적으로 게임의 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이 2분기 때 오픈되는 이 게임의 어느 정도의 인기도에 따라서 게임비리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결정을 지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컴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컴투스 올해 2분기 때 약 14개 정도의 종목이 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컴투스 같은 경우도 2분기와 3분기, 4분기 거의 비슷한 14개, 12개, 13개의 종목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호응도가 나오느냐, 매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지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세 가지 종목군 중에 제일 탑픽은 NHN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예요? 결론은 모바일 게임주 얘기하다가 결론은 지금 네이버로 간 거 맞아요, 확실히? 예, 네이버로 간 게 맞는데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는 그 매출 구조라든가 이게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현재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네. 반대로 신규 사업과 뭔가 모멘텀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NHN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네네.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NHN을 좀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좀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재훈 멘토의 지금 시향관과 업종관을 보면서 느낀 건 느낌이 딱 왔어요. 여기서 신규적으로 분명히 모바일 게임주 황제주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는 아닌 것 같아요. NH는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ECN 토크 좀 더 핵심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본 것 같은데요. ECN 토크 지금부터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기 전에 저희 멘토분들의 수익률 베스트 10 지금부터 화면으로 공개해야겠죠? 네, 공개합니다. 종목 수익률 순입니다. 정배 멘토부터 양승모 멘토가 3, 4위권에서 종목분들의 교체가 좀 되지 않으면서 수익률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주겠고요. 안성준 멘토의 KG니스트 5위권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네, 6위부터 순위 변동이 좀 있나요?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가 신규 추천 들어가자 함께 12.5%로 수익률을 신규로 6위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정재훈 멘토의 포트가 드디어 10위권에 하나가 들어옵니다. LB세미콘이 6.8%에 당당하게 10위 언제 1위 하실지 잠시 뒤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저희 멘토들의 1위는 누가 차지했고 어떤 종목이 차지했는지 볼까요? 나문호 멘토의 LGU 플러스가 40%에 조금 0.4% 아주 조금 모자란 39.6%로 1위를 당당히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멘토분들의 주간 상승률 베스트 5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는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간 상승률 베스트 5 보니까요.
나무누멘토의 주간 상승률이 18.1%로 39.1% 1위를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겠고요. 정데이멘토의 인터파크와 테크윙이 긍정적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하면서 현재 19%와 12.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주식승천팀의 승무패죠. 땡땡땡 쳤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7승 1패를 누군가 지금 빠르게 이겨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창한 멘토가 1승 3패로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양순모 멘토가 3위권에 기록 중이네요. 저희 주식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의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 팀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5종목을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돋보이는 종목 하나를 빼고 특징을 보면 골프존이 11%의 수익 구조를 가져오고 있네요.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일 대우건설을 건설주 쪽에서 신규적으로 편입이 시도가 되면서 들어오면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 5월 6일날 목표가가 도달이 되었고요. 인터플렉스 역시 1차 목표가 48,500원을 도달했지만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G이니시스가 목표가에 18,500원에 도달하면서 입절가를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빙그레는 보유 의견 주셨네요. 금일 출연하신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4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 오, 포트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 리뷰 포인트에서 핵심적으로 포트폴리오 점검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호, 야금야금 플러스권으로 올라오고 계시네요. 이 3종목에 대한 리뷰 포인트도 잠시 뒤에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나서 이 포트폴리오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두 분 모두 다 전 종목에 플러스권에 들어오고 있네요. 역시나 멋진 팀을 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를 지휘하고 나서도 순위권에 계속해서 종목을 올리고 있었던 우리 양순모 멘토. 오늘 당당히 3위를 한 아이마켓 코리아부터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은 아이마켓 코리아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매매할 준비를 해라. 혹은 아이마켓 코리아를 지켜보고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포인트를 못 잡으셨던 분들 오늘 제가 매매 포인트를 한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방송 지금 딱 잘 보고 계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신규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대형주를 저는 포트에 편입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 주식승천 포트폴리오는 5종목 이상은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기다렸다가 신규 종목을 좀 드리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좋은 눌림 자리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사실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이 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참 자리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이 종목은 좀 지루합니다. 다만 박스권 흐름에 대한 대응만 잘만 하더라도 일단은 정말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 종목은 박스권입니다. 25,000원부터 27,000원대까지 계속해서 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만 잘 건드리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좀 좋은 매매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를 다시 한번 나는 매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5,500원에 사실 건드려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이거죠.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다. 그리고 성장성이다. 안정성을 좀 많이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스타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 아이마켓 코리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삼성그룹과의 안정적인 보장 물량에 대한 그 계약건이 있습니다. 매년 2조 원 정도의 계약을 삼성그룹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발생이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한 25,500원 정도에 오면은 오히려 한번 신규로 들어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5,000원대 부근에 오면 눌림목 매수 잡자. 네. 네. 그리고 참 이것도 바이오랜드라는 종목도요. 제가 이 포트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약 한 일주일 한 10일 거래일 정도는 제가 기다렸다가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바이오랜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000원 그리고 15,000원, 16,000원 구간대 오면은 계속 잡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자, 사실 지금 바이오랜드의 차트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W자 모양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런 쌍바닥 패턴에서 지속적인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이 W자, 최근 장이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W자의 모양이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W자의 모양을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이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보통 이렇게 N자형 상승이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바이오랜드도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N자형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오히려 이 종목은 이 갭 상승만 조금만 나와준더라도 차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이 바이오랜드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갭 상승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갭 상승만 만들어지면 상승 탄력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네요. 자, 하림홀딩스라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윗꼬리, 아랫꼬리 좀 많이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제가 왜 하림홀딩스를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NS 홈쇼핑 때문에 제가 그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이 하림홀딩스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자, 지금 차트가 거의 고점 부근에 온 것 같은데 차트가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안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밀리면은 사고자 하는 주체들이 많이 지금 저가에 대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신용잔고도 그렇게 신용잔고가 한 1% 미만인 종목이기 때문에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꾸준하게 저가에서 매수 대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주가가 깨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한 다음에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들어오기가 좀 상당히 껄끄러웠을 겁니다. 일단 차트가 좀 어떻게 보면은 간단 명료하면서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21선을 부근을 21선을 근처로 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한 2,250원 정도 구간대가 다시 온다면은 여전히 저는 매수 포인트로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신규로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2,250원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들고 나온 종목이 바로 이제 마크로젠이었죠. 바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 지금 상위 수익권 1위에 있는 게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인데 상승 탄력이 붙은다면은 제 포트에서 1등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마크로젠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주가에 오늘 신고점을 만드는 그 흐름의 주도 세력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완전 부음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일마다 100억씩 계속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꾸준한 순매수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고점, 거의 쌍고점 자리다라고 보이는 이 자리에서는 대부분 물려 있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매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수급을 받쳐주면서 그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매물 소화가 끝나는 순간에는 상승 탄력이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크로젠은 만약에 그래요, 저 양 대표님 종목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크로젠은 한 4만 원 딱 전후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 계속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포트에다 긍정적으로 수익률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규적인 진입하시는 분들 부담스럽다라면 눌림목, 이제 짝꿍댕이 패턴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오래간만에 짝꿍댕이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편행되었던 W 기법품도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종목보다 보유 의견을 좀 주셨고요. 눌림목으로 신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가격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정재훈 멘토, 우리의 탐정 멘토죠. 오택이 다시 재편입에 제대로 성공을 하면서 포트가 한층 풍성해지고 조금씩 우상향,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풍성해진 포트폴리오 이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LB세미콘부터 탐정답게 샅샅이 숨어있는 것까지 살펴주시죠. 예, LB세미콘을 좀 첫 종목으로 좀 편입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들은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거라는 그런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실적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B세미콘 거의 LG의 매출 비중이 약 7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B세미콘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트렌드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해상도에 대한 부분들 수혜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보시게 된다면 연기금 쪽, 그 다음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외국인 쪽에서의 약 8만 주 이상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들이 매매를 참 잘한다. 종목 선택을 잘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약 한 3,700원대에서부터 3,100원 정도에서 큰 박스를 그리고 있고요. 지금 다시 조금 더 박스권역을 약 3,400원 정도에서 3,700원 정도 대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3,700원대의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된다면 약 4,200원 부분까지는 금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가를 제가 좀 높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가는 이 큰 N자형의 목표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B세미콘 올해 충분히 이런 시세가 크게 가능할 만한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가 아닌가는 지나보면 알 것이고요 라는 그런 마지막 멘트를 하나 넘기고 네.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꼭 긴가 아닌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를 대변해서. 예, 직접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라이콤입니다. 이라이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좀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시작을 하면서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삼성 태블릿 PC 시장에 대한 성장 수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리포트였었습니다. 일단 28,000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상당히 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애플과 그 다음에 삼성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손가락 아래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애플의 그 부품 공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예, 수급적인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참 한숨 나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8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쪽에서 약 3,500주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요. 네. 이 큰 흐름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검정색 선은 기관의 보유 수량입니다. 항상 기관들 보게 되면 꼭지에 사요. 이렇게 꼭지에 사놓고 나서 항상 물려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포지션에 이런 포트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라이콤이라는 종목 올해도 충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현재 약 18,000원 정도의 매물 소화를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매물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구간 넘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슈팅의 신고가의 흐름들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역의 흐름들입니다. 이걸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신고가의 흐름들 금방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보유 관점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은 오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재편 시도에서 성공을 했죠? 예, 재편입 시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편입 시도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매수 포인트를 못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랴부랴 좀 매수를 좀 했던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포인트는 일단은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를 좀 맞춰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량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보자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 오텍, 캐리어 에어컨을 인수를 했던 이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큰 폭의 좀 성장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발판을 마련할 부분들은 중국이라는 큰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캐리어가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들이고요.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우량한 자회사를 등에 업고서 오텍의 실적은 훨훨 날아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는데요. 네. 자, 오늘 잠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연기금을 사랑합니다. 예, 연기금 꾸준하게 좀 매수를 유입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아이러브 있고요. 연기금이라고 하셨죠? 예, 연기금 너무 사랑합니다. 돈이 많거든요. 일단은 오늘 약간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뭐 추세적인 부분들 매수의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요. 지금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500원대 매물을 소화하게 된다면 충분히 전고점 신고가를 향해서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심에서는 종목을 잘 고르기로 유명한 연기금 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구간 보유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정재훈 멘토, 우리 정탐정, 주식계 셜록 홈즈의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좀 했는데요. 특징적이 있다면 아무래도 연기금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에서는 포트를 구성하는 것도 좀 더 여러분한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주식 승천의 하이라이트 코너겠죠. 내일의 승천주, 잠시 뒤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면서 과연 아까 정재훈 멘토가 제가 20분 뒤에 오픈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자동차 부품주였는지 내일의 승천주 화면을 통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대희 멘토, 아하, 자동차 부품주 한일유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또는 정재훈 멘토의 지금 현재 한일유아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정재훈 멘토가 자동차 부품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공개하겠습니다 했는데 한일유아를 공개를 하셨어요. 예. 한일유아 핵심적으로 한번 하나 둘씩 살펴볼까요? 예, 일단 한일유아 제가 준비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 제일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한일유아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거의 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포드, 닛산 이런 기업에 지금 현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본차 잘 나가거든요. 닛산 일본차입니다. 여기에 부품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현대차의 미국 판매와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시면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았지만 다시 점유율, 그 다음에 판매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포인트고요. 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점유율과 판매, 대수와 점유율은 그 다음에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가 해외 공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한일유아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한일유아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 제가 중국 시장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자동차 판매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 쪽 시장이냐 이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브릭스 쪽에 보게 되면 3월 자동차 판매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현대차 그룹, 즉 현대 기아차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고 싶고요. 네. 현대차에 대한 해외 공장에 대한 출하 실적들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 미국이라든가 체코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출고가 호조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강점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중국 시장,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유심히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자회사를 많은 기업들이 좋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의 자회사 현황을 보시게 된다면요.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중국의 자회사 현황인데요. 중국의 한일유화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지분법 평가이 그만큼 돈을 그만큼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IFRS 도입을 하게 된다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이익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한일유화 지금 현재 구간 엄청난 저평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현 멘토 방금 전에 화면 보면요. 네.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였나요? 네, 중국 자회사. 아, 그랬나요? 네, 특징 좀 짚어주세요. 일단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 기아차가 3공장을 빨리 완공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네. 모습들을 봤을 때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한 8개 이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장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렇다라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만큼 잘 나가게 된다면 그쪽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한일유화도 그만큼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시트 부분, 그다음에 도어 트림과 같이 이렇게 마진들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출 다각화 쪽으로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금 현재 완성차들의 1년 파이, 즉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는 1년에 650만 대로 지금 정확하게 생산량을 정해놨어요. 거기서 더 이상 매출이 신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점이 있지 않나요? 자, 일단 내수적인 부분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내수는 일단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즉 마진이 그렇게 크게 남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한일유화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요. 중국 쪽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어느 정도 일부는 더 남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지금 제가 중국에 대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알짜 기업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 포인트는 지분법 평가이익입니다. 우량한 자회사가 지금 현재 분기별로 실적 발표할 때는 연결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IFRS 기준 때문에 지배구조 쪽에서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만큼 실적이 이 한일유화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 알짜 회사를 내가 그냥 먹어버리려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유화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 자회사가 상당히 알짜 기업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일단 다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만큼도 자회사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증가는 눈을 붓고 뻔히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유화 상당히 올 한 해 동안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체적인 사업 구조 쪽에서 핵심 포인트, 마진율이 증가되는 부분보다는 IFRS 기준의 연결 회계 기준 쪽에서 자회사 모멘텀을 가지고 드라이브가 걸리면 지주사 성격적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부분들 저평가 구간들입니다. 뭐 지금 이제 PBR로만 따져보게 돼도 1배 이상 이하로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뭐 성화이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화신이라는 기업도 있고 SL이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한일과 연결로만 보게 된다면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만 따져봤을 때 약 2조 1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8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성우하이텍과는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반면에 지금 자회사, 우량한 자회사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성우하이텍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맞춰놓고 보게 된다면 이 한일유화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상당히 좀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시고요. PBR 기준으로 따져봐도 0.7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에 대한 자동차 판매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일유화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매매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연기금 쪽에서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 단가가 12,000원대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3거래일 전에 약 포함을 해서 한 33,000주 정도의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나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가 일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제 매도 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매몰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지금 기관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상승에 걸림돌 작용을 해왔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거의 매도 부분들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시겠는데요. 일단 월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3,000원 정도가 상당히 큰 저항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본다면 일단 이 고점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IFRS, 즉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기 전이라도 2011년도에 대한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이상 가지 말라, 못 가라는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21선의 추세를 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종가가 13,300원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포인트는 13,00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편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뭐 18,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정재훈 멘토의 네 번째 종목으로 한일 위화 포인트도 잡아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사의 기업 가치 부분도 체크해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일의 승천주 매매 포인트 화면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재훈 멘토의 한일위화입니다. 매수가 13,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을 해서 들어가겠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1,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볼까요? 양손 모멘트의 포트폴리오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잠시 뒤에 아까 리뷰 포인트 부분에서 강력하게 눌림 매수까지 가능하다라고 가격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시면서요. 한일위화를 내일 13,000원 부분에서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일의 승천주까지 정신없이 좀 달려온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식시장의 소문 그리고 뒷이야기 무엇이 있었는지 증시 뒷담화 시간 지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증시 뒷담화 같은 경우 아쉬움이 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방산주가 들썩거렸고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거렸습니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 강한 상승세를 보다가 윗꼬리를 거의 다 달고 내려온 형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가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지루한 아쉬운 부분을 도래되는 수급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양수 모멘토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가 들썩들썩거리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방산주를 건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코덱스 인버스를 차라리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 스페코랑 뭐 빅텍이랑 뭐 퍼스텍이라든지 뭐 방산주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올 자리입니다. 지금 반등에 대한 기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이제 주가의 움직임들이 계속 뭐 조금만 이제 뭐 어떤 발언에도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기존 방산주 전쟁 테마주들의 그 대장이라고 불렸던 그 빅텍이 사실 그 대장권 자리를 스페코로 넘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스페코의 움직임이 더 오히려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스페코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또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이 오늘 계속해서 스페코 쪽에서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좀 뭔가 불안하다 하면은 전쟁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스페코나 이게 전쟁 관련주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 우리 지수가 올라갈 때 그 코덱스 레버리지의 기관이 사주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사주느냐, 또 반대로 코덱스 인버스 쪽으로 외국인들이 사느냐 혹은 기관 투자들이 많이 사느냐, 그 부분들을 차라리 체크 포인트로 보면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북경협주나 방산주 말 한마디에 립서비스 일일비하는 거 하느니 차라리 ETF 쪽에서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쪽으로 트레이딩 잡자라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정재훈 멘토, 이렇게 자꾸 발언 하나에 일일비라거든요. 실적과 제대로 된 건강한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산주들 이렇게 들썩이는 거, 남북경협주 제 갈 길 못 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그 말 한마디에 들썩들썩거리는 부분들은 뭐 오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특이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이슈거리가 나오면서 들썩들썩거렸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돈 좀 벌었을까라는 부분들 한번 물음표로 좀 찍어보고 싶은데요. 네. 과연 이게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단기 이슈는 단기 이슈일 뿐입니다. 굳이 뭐 이런 부분들 실적 안 좋은 종목군들 굳이 들어가서 왕창 물려갖고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기본이 돼 있는 종목군들 실적 나오고 꾸준하게 성장세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방산주 들썩거렸는지 저는 몰랐었습니다. 오늘 보고 나서 알았거든요. 원고를 보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요, 정재훈 멘토 방산주 못 보게 해야 돼요. 정재훈 멘토가 네? 셜록 홈즈답게. 그럼 어떤 섹터를 볼까요? 어떤 섹터라고 좀 보시는 부분들보다는요, 일단 그거는 내일장 전략에 되면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사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들을 제대로 사고 매매 트레이딩을 잡아서 가려면 어디서 만나뵐 수 있는 거죠? 예, 샘 플러스 이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무료 공개 방송들을 멘토님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맞춰서 보게 된다면 아마도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장전 스팟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한 흐름, 오늘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나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매매 힘드신 분들 혹은 이런 테마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일단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요, 한번 찾아오시면 명쾌하게 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플러스 센TV.co.kr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증시 뒷담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방금 여러분들 보셨죠? 어떻게요? 샘 플러스 치고 여러분들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누가 있다고요? 오른쪽에 계신 누가 계시죠? 양순모가 있습니다. 양승모 멘토가 있고 그럼 왼쪽에 계시는 정지훈이 있습니다. 네, 정지훈 멘토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출생 김도영이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야심한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 저희가 내일장 전략을 살펴보기 앞서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현대선물 신구철 연구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11시 13분 39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현대선물 신구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강보합 부분 출발되는 것들을 실시간 속보를 통해서 체크해 봤는데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지금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6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다우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S&P가 지금 1619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명일에는 이제 중국의 무역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에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금일 유럽 증시에 지금 호재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도 지금 낙관론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새벽에는 지표에 중요한 지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세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상승 쪽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 와, 미국 다우존스가 15,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까지 보게 되네요. 뉴욕 증시도 유럽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독일발 경제지표의 긍정이 모멘텀으로 강보합 출발되었던 것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주가 동향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이제 개장 전 발표된 코메르츠뱅크와 칼스버그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재가 작용하면서 상승 출발했고 지금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지금 장중 1%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화도 달러와 대비 지금 상승하면서 지금 1.3114 정도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국가 부채를 줄이는 긴축 조치에 대한 결과에 지금 불만을 토로하면서 완화 정책 쪽으로 정책들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시들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간 선물 시장이 주간 증시와는 좀 다르게 해외 증시를 좀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요. 현재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지금 야간 코스피는 이제 주간에서 하락 마감 후에 유럽과 미국 증시의 지금 호재로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일 중국의 그 중요한 무역 수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주간 증시와 마찬가지로 야간 증시도 힘이 좀 없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금일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님,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내일장 전략을 앞서서 글로벌 증시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양순모 멘토를 통해서 먼저 내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1945포인트는 저는 배팅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좀 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그 부분이 지금 일단 수급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입이 된다면은 시장의 낙폭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앞서서도 지금 뭐 해외 증시를 봤지만 일단은 좀 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갭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조금 약세로 좀 보여준다면 전략 구강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한번 일단 수급 체크해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정재훈 멘토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엔돌파시에서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대안주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약, 네. 바이오, 유틸리티 섹터들, IT 부품 섹터들, 순환매 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달 들어서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동국 SNC나 아니면 성강밴드 같은 피팅 업체들 연기금 쪽 매수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오텍 같은 경우는 2013년도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군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라면 휴대폰 문자에 대한 인증 의무화에 대한 그 수혜를 따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기금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고요. 빅솔론이나 세중, 3D 프린팅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네. 이들 종목군들 내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4월 수급은 수급의 특징적인 종목 아이러브 연기금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을 보내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주식승천 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들의 승천주를 잡아라 김용준 멘토 교수님과 저 인기쟁이 김도영 멘토가 같이 5월 지방 순회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11일 대전이겠고요. 25일, 26일 토요일에 대구, 부산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참가비 유료로 5만 원으로 사전 선착순 20분으로 접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문의 전화는 1577-7451로 빠르게 하시면 하지 못했던 노하우야 5월 증시에서 여러분 상반기에 계좌 라이징 종목들 공개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 두 분 덕분에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